이제 워낙에 치조골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 인공뼈 이식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범수 원장이고요. 현재 과천에서 개업하고 있는 보철과 전문의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원내생 임상지도 같이 맡고 있고요. 대한디지털치의학회에서 이사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내 디지털 장비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네. 일단 밀링기와 3D 프린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진료가 끝나서 저 장비를 전원을 좀 꺼놨는데, 네. 저쪽에는 이제 체어사이드 캐트캠 장비로 제일 유명한 이제 세렉, 그리고 세렉 프라임 및 MCXL 두 가지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주로 지르코니아와 이제 뭐 PMMA 블럭을 가공하고 있는 이제 5축 밀링기가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비를 병원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016년도부터였고요. 이제 세렉 옴니캠하고 이제 MCXL 그리고 스피드파이어 이렇게 세 가지 장비를 가지고 원내에서 이제 인레이, 온레이, 그리고 크라운, CU니 브릿지 정도까지 이제 보철물 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가 제일 이제 오래된 장비고요. 제일 오래된 직원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이제 프라임 밀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대를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한 대를 정리를 할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마침 또 이제 밀링기가 늘어나니까 환자분도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레이 여러 개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동시에 뭐 환자를 보게 될 때 두 대가 되니까 또 이제 빨리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오래된 장비도 같이 이제 처분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셨을 때 밀링기가 지금 4대가 있잖아요, 원장님. 네네. 어떤 밀링기를 좀 제일 많이 활용하세요? 일단은 환자 진료 중에는 체어사이드 밀링기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인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일에 프랩을 하고 세팅까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목표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거의 이제 디자인하고 밀링하는 과정이 한 2-30분 내에 끝나기 때문에 당일에 인레이 세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축 밀링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진료 전이나 진료 후에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이제 원내에서 제작하는 데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당일에 이제 지르코니아를 뭐 신터링까지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투명도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에서 밀링까지 하는데 또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내일 당장 뭐 어디 외국을 출국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군입대를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시간을 많이 비워놓고 가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장비 보니까 이렇게 캐마클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네네. 원장님 혹시 캐마클로부터 이제 디지털을 처음 입문하셨나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저는 시로나 교육팀에서 이제 배우고, 이제 시로나 연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배우고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점점 빠져들기 시작을 했고요. 연자분들 중에 이제 김희철 멘토님이랑 서상진 멘토님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마스터 클래스가 그때 예전에 2017년도에 있었고, 2018년도에 이제 이도현 멘토님이랑 뭐 박시찬 멘토님 이렇게 이수영 멘토님까지 이제 5분이 이제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잘 될 줄은 몰랐고요. 워낙 다들 바쁘신 분이라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캐마클 1기로 수강을 하게 됐고요. 인마클도 2기 때 이제 수강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포지움에서도 발표할 기회들이 있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다른 뭐 부철학회라든지 디지털 치의학회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어서, 이 장비들은 이제 캐마클, 인마클 쪽에서 이제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공동 구매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는 롤랜드랑 중에는 어떤 걸 좀 더 많이 쓰세요? 최근에는 이제 이 장비를 더 많이 쓰고요. 이게 이제 업3D라는 회사의 이제 장비인데, 캠은 밀박스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밀박스에서 캠 스트래티지를 이제 만들 때 이제 김희철 멘토님이나 다른 멘토님들의 피드백을 이제 많이 받아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도 보이던데요, 원장님. 네네. 프린터는 어떤 거 혹시 좀 제일 많이 쓰시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프린터가 있나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저렴한 프린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도현 멘토님이 이제 3D 프린팅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레진의 설정 값들을 이제 굉장히 잘 잡아주시고,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치과 쪽에서 바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고, 처음에는 이 DLP 방식의 프린터를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LCD 방식의 프린터들을 계속 이제 점점 더
프린팅 시간도 좋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 두 장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DLP랑 LCD 뽑았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시나요?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이제 설정 치들을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료를 여러 가지를 한 대를 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매번 배틀을 바꿔줘야 되고 또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 대에는 서지컬 가이드용 레진을 주로 넣어놓고 다른 한 대에는 이제 모델용 레진을 넣어놓고 이쪽에는 이제 치아용 레진을 넣어놓고 용도별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진 소재별로 이렇게 관리하시는군요. 네. 세척기도 혹시 뭐 세척기는 스플린트레이라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만든 작품. 요건 써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이제 세척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냄새가 좀 자극적이어서 힘든 경우들이 많고 이제 직접 다루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포머시에다가 처음에는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밀폐 구조로 1차, 2차 나눠서 이제 자동으로 세척을 해줄 수 있는 장비를 이제 사게 됐습니다. 이 장비는 작년에 이제 스플렌트레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교육 코스를 참여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해보고 가방에 넣어서 직구를 해왔던 제품이고요. 이거 가방에 넣어서 오셨어요? 네네. 미국에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조금 이제 농도가 관리가 자동으로 되고요. 속 안에 있는 펌프들이 이제 1차로 자동으로 세척을 돌리고 다시 모아놓고 그다음에 2차 조금 더 이제 깨끗한 걸로 2차 세척을 해주고 드라이까지 해주는 장비. 가격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얘도 아마 3,000달러? 그러니까 한 300만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가치는? 네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이제 노출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네. 손으로 할 때도 네. 이제 뭐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열심히 문지르는 사람의 그런 열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사람들 간의 오차를 조금 더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누가 해도 균일하게 나오게. 균일한 결과값을 받고 싶었습니다. 되게 크네요. 네, 원장님 그리고 신발 쪽 보니까 더신 이렇게 신고 계신데 아까 처음 왔을 때 모든 직원분들이 이렇게 다 더신 신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언제부터 좀 이렇게 감염 관리에 좀 진심이셨는지. 저희는 환자분들도 더신 다 웬만하면 착용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들어오니까 모든 환자분들이 다 더신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가운 뭐 이쁜 거 입으시거나 그런 걸 봤는데 오늘 왔는데 가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래서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공기질 측정을 내부에 해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고 그런 결과값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서 또 이렇게 밈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 신발 신고 집안에 들어가는 거랑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3쉐입으로 오늘 이제 서지컬 가이드 제작하는 거 한번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러 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자,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로 환자분 케이스 하나를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쉐입 소프트웨어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3쉐입 소프트웨어에서 뭐 시로나 스캔 데이터는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잘 호환되도록 그렇게 서로 데이터들을 이제 읽어올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을 먼저 선택을 해주면 이제 어느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될지 이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47번에 임플란트 계획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 부위 선택을 하시는데 47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라운도 같이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플래닝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하기 전에 환자분의 CT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는 미리 좀 폴더를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익스포트 데이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CT에서 이제 공통된 다이콤이라는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일 하나를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FOV 크기에 따라서 이제 플래닝할 부위에 데이터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문번호 순으로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해 놓은 데이터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꿔주게 되면 이제 PLY로 저장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합치도 다 스캔을 해서 불러오고 이제 가상의 크라운을 먼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발치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구강 스캔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 발치와 자리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매끄럽게 하려면 이게 발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 부분을 이렇게 가상 발치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클루절 플레인을 설정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AI 기능이 어디에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대략적으로는 이제 치압이 배열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인접 치아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해주고요. 이제 이 과정을 환자분이 만약에 이제 치료 전이다라고 하면 상담 과정에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 입안 상태를 같이 3차원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뭔가 이제 다른 병원하고 이 병원의 이제 차이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술전에 발치하기 전에 데이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위치에 이제 배열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개선된 위치로 배열을 할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치아보다는 조금 작게 이제 배열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임플란트 이제 뿌리 인공적인 그 뿌리 치근의 한계상 보통 원래 치아의 한 70%에서 80% 정도 크기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 과정에서 환자분한테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상악은 사실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제 트리밍을 해주게 되면 이제 메모리나 용량 쪽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주로 보고 싶은 플레인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면 조금 더 단면을 보는데 용이하고요. 자동으로도 충분히 이제 잘 잡히지만 이 포인트들을 살짝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조금 더 단면들을 수술하기에 보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자동 기능이 이제 점점 너무 좋아져서 이제 따로 포인트를 찍지 않더라도 이제 자연치가 많이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잘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래도 나는 꼭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보이는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자물쇠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한쪽만 움직여도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CT 데이터 상에서 깨끗하게 보이는 부분들 한 3군데 정도를 결정을 해주고 그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아까처럼 이렇게 좋은 정합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수술 부위와 인접한 치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중성까지는 보통 가이드 디자인을 같이 하고 있고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지금 분석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주로 나오고 이 위쪽에는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초보자들도 이렇게 결과값을 좀 다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하악에서 수술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이제 하악관의 위치를 이제 트레이싱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따라서 트레이싱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악관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들을 보면서 보통은 약간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어 있고요. 물론 엑스레이라는 게 항상 이게 또렷하게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잘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단면들을 조금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여러 창에서 이제 지나가는 경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잡아놓고 그 수술 부위 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조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전 작업들을 하고 나면 실제 이제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임플란트 위치를 분석하는 과정이고요. 대합치는 지워놓고, 자, 여기 이제 치아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이 환자분께 사용할 픽스처는 스트라우만의 이제 BLX를 사용을 할 거고요. 한 10mm 정도, 5.0에 10mm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이제 제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랭스나 다이아미터를 조금씩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워낙에 치조골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지별 인공뼈 이식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원래 뼈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쪽에 보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원래 크라운에 비해서는 약간 디스탈인 것 같아서 살짝 조정을 했고요. 보통 국산 많은 가이드 키트들이 5.35mm 다이아미터에 이제 오프셋 9mm 기준으로 뭐 오스템이나 디오나 뭐 다 돼 있기 때문에 꼭 이 외국 회사의 가이드 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처음에 가이드 키트 드릴로 이제 이니셜 드릴링을 해주게 되면 파이널 드릴은 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닝을 하고 두 가지 키트를 같이 병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가이드 제한이 이제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좀 제 취향하고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두께나 이제 오프셋 같은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저는 이쪽 부분이 이제 드릴링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깨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제 혀 리트랙션도 좀 해줄 겸 이렇게 좀 넓게 가이드를 좀 잡는 편이고요. 가이드 패스를 눈동자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언더컷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가이드 외형을 잡아주게 되면 저는 그래서 보통 미드라인을 살짝 넘기고요. 링구알 쪽에서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깨지지 않도록 두께를 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원내에서 제작을 할 건지 이걸 외주를 줄 건지 밀링을 할 건지 뭐 3D 프린팅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내면 값이나 이런 설정들을 좀 몇 번 시행을 해보면서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난 두꺼운 거 싫다 그러면 좀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내에서 제작하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링구알 쪽에도 이제 손으로 고정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이렇게 바도 하나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엄청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익숙해지면 환자분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도 이제 얘기 나누면서 이제 이런 위치에다가 내가 왜 임플란트를 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상담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여기는 이러해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구나. 이제 요즘에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도 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도 플래닝 가는 걸 또 보여주세요? 환자분 여건이 괜찮으시고 뭐 저희 사정이 괜찮으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좋네요. 네. 원외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뭐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수술하는 것만 하고 포 덮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네네. 어디에 이렇게 식립될 거다라는 거 알면은 되게 좀 네, 신뢰가 사전에 할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요.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띄워놓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웠고 이제 수술이 실제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이제 CT를 같이 보여드리면 또 그때도 한번 또 이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치아에 안착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윈도우는 3개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면 이렇게 이제 다른 환자분들하고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도 가이드에다 이제 새겨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수술과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의사가 확인을 했다라는 이게 어프로브하는 단계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법적인 그런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단계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폴더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서지컬 리포트와 드릴링 리포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제 요거를 수술할 때 프린트해서 옆에도 붙여놓고 같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수술 당일 내원을 하시면 요 레포트를 같이 이제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술 준비를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수술 동의서 받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다 막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인쇄하고 막 이렇게 파일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좀 에너지가 소모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인쇄한 거 가지고 이제 같이 설명드리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된 데이터들을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을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 부위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플래닝을 47번을 했는데 이제 뭐 다른 부위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들 그대로 이제 수정을 해서 같이 플래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이드 디자인 과정입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뭐 추후 세미나나 뭐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5월 11일에 디지털 치의학회에서 하는 정기 학술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치과 위생사들 대상으로 하는 세션을 하나 맡게 됐고요. 앞에 2 강의도 이제 현재 구강 스캐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거고, 저는 이제 스캔 데이터와 이제 그 정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토픽으로 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세션도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장비를 처음 병원에 사고 나서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제일 이제 인터넷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한국어로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 채널도 사실 이제 저도 뭐 캐드 하다가 엑소캐드나 이런 것들 궁금할 때 찾아보면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해주시는 분이 있네 하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채널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닿게 돼서 저희 병원에서 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쁘게 편집해서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